나치 스파이로 몰린 코코 샤넬, 고아에서 전설이 되기까지 세상을 바꾼 패션의 힘. 패션의 제왕. 이제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도 전 세계가 반응하는 브랜드, 바로 샤넬. 가브리엘 샤넬이 탄생시킨 이 브랜드의 기업 가치는 현재 약 14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치 뒤에는 누군가가 상상조차 못할 만큼 거친 인생의 굴곡이 숨어 있다.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행상이었던 아버지는 늘 떠돌아다녔고 어머니는 병약했다.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자매들과 함께 수도원의 고아원에 맡겨지게 된다. 그곳은 사랑도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고된 노동과 규율뿐. 그녀는 거기서 수녀들에게 재봉 기술을 배우며 인생을 뒤바꿀 첫 씨앗을 품게 된다. 1901년 18살이 된 샤넬은 고아원을 떠나 물랭의 한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하지만 무료 학생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차별당했고 세상은 그녀에게 또 한 번 차가운 얼굴을 내민다. 그 무렵부터 그녀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힌다. 낮에는 보조 재봉사로, 밤에는 상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잠을 줄여가며 일에 몰두했다. 옷감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감각, 바늘을 꿰며 상상하던 실루엣. 그녀에게 바느질은 생존이자 표현이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찾은 물랭의 음악 카페에서 그녀는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때부터 코코 샤넬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이 별명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수의 꿈을 안고 오디션에 도전하지만 계속되는 탈락에 좌절하고 결국 그녀는 무대로부터 등을 돌린다. 그녀의 인생은 뜻밖의 만남으로 바뀐다. 음악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에티엔 발상의 후원으로 그의 성에 들어가게 된 샤넬. 귀족 세계에 첫 발을 디뎠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혈통도, 교육도, 예절도 갖추지 못한 그녀를 귀족 사회는 차갑게 대했다. 이 무시와 차별 앞에서 샤넬이 택한 반격은 바로 승마였다.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말 위에 올라선 그녀는 기존 여성의 고정된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렸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움직이는 샤넬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모자에 주목하게 된다. 그 시절 프랑스 상류층 여성에게 외출용 모자는 필수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과하게 장식된 모자에 불편함을 느낀 샤넬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시도한다. 이것이 그녀의 첫 성공이었다. 그녀가 만든 모자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이때 발상의 친구였던 아서 카펠, 일명 보이를 소개받게 된다. 보이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는 샤넬의 재능을 믿었고 그녀의 열정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는 대출까지 알아봐주며 샤넬이 파리 일구 깡봉거리에서 첫 모자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샤넬은 곧 단순한 모자 디자이너를 넘어 의상 디자이너로서의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그녀의 옷은 당시 파리에서 인기를 얻기 힘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녀의 옷은 편안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시 고급 휴양지였던 도빌에 부티크를 열고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시내를 거닐며 자신을 홍보한다. 주머니가 달린 옷, 몸을 조이지 않는 드레스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물했고 이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은 결국 대성공으로 이어진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파리에서 도빌로 피난 온 상류층 덕분에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그녀는 바이리츠에도 두 번째 부티크를 열게 된다. 사업은 번창했고 어느덧 3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귀족들 중에 그녀의 옷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다. 이 무렵 그녀는 저지라는 원단을 주목한다. 기존에는 속옷이나 스포츠웨어에 쓰이던 소재였지만 샤넬은 그것을 여성 정장에 적용했다.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이 옷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맞물리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보이에게 빌렸던 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파리 깡봉가 31번지에 자신의 이름을 건 샤넬 부티크를 열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또 한 번의 큰 상실을 겪는다. 연인 보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그녀는 무너졌고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일로 견뎌냈다. 이번엔 향수였다. 그녀가 만든 샤넬 넘버5는 세계 최초로 인공향료인 알데히드를 사용한 향수였고 그 혁신성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졌다. 마릴린 먼로가 잠잘 때 입는 건 샤넬 넘버5뿐이라 말하며 브랜드는 신화를 쓰기 시작한다. 샤넬은 이 향수를 돈 있어도 못 사는 향수로 브랜딩하며 탈의실,
의상실 곳곳에 몰래 뿌리는 전략으로 희소성과 고급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했다. 파르망 샤넬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며 유통망까지 손에 넣은 샤넬은 진주와 인조구슬을 믹스한 목걸이, 그리고 전설의 리틀 블랙 드레스를 발표하며 패션계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다시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인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인 장교 딩클라게와의 관계가 알려지며 그녀는 나치 협력자, 심지어 스파이라는 의혹에 휘말리게 된다. 파리 경찰국 비밀문서에 적힌 그녀의 이름, 조카가 독일 수용소에서 풀려났다는 사실 등은 논란을 더욱 부추긴다. 프랑스는 전쟁 직후 독일과 연애한 여성들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공개적으로 머리를 밀며 수치심을 주는 일이 빈번했으며 샤넬도 결국 숙청위원회에 소환된다. 하지만 그녀는 영국 수상 처칠과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비호 아래 곧 풀려나고 이후 스위스 로잔으로 피신의 8년간 은둔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샤넬은 어린 시절 머물렀던 고아원의 창문 앞에 다시 선다. 그녀의 인생은 화려했지만 내면에는 늘 외로움과 싸워야 했던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옷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성의 삶을 바꿔놓았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인이었던 가브리엘 샤넬. 그녀의 인생 속 비밀들은 아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는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흐름을 바꾼 혁명가였으며 그 모든 굴곡진 인생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한 여성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아원의 차가운 창가에서 혼자가 아니다. 샤넬의 이름은 그녀가 살던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패션하우스 최초 넘버5 향수 출시. 조향사 어니스트 보즈와 당대를 풍미했던 라일락, 장미 등 단일 향수 관습을 깨고 83가지의 꽃향기와 도회적인 느낌을 내는 알데하이드라는 합성물로 향을 배합하였다. 그 결과 매혹적이면서도 럭셔리하고 여성미를 느낄 수 있는 향을 만들어냈다. 플로럴 부케 향을 지닌 이 향수는 출시하자마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향도 향이지만 그 요인 중 하나가 샤넬 스타일에 어울리는 미니멀한 병에 담고 당대 최고의 삽화가 셈이 헌정한 일러스트가 표현된 것도 한몫을 하였다. 새로운 패션 아이콘. 리틀 블랙 드레스. 미국 보그 패션 잡지의 드레스를 소개하면서 패션계의 거대한 반항을 이끌었다. 이 드레스 출시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 후 자원 부족으로 하루에 여러 번 옷을 갈아입던 상류층의 관습이 간소해지는 것을 반영하였다. 샤넬은 남성복, 상복에 사용되던 검은색 원단을 일상복에 도입하고 치마 길이를 줄여 실용성과 활동성을 강조한 드레스를 탄생시켰다. 또한 장식을 배제한 디자인은 성별을 허물어버리고 계급과 관념을 무너뜨린 의복으로 평가받았다. 여성들에게는 코르셋에 갇혀있던 몸에서 자유도 함께 주었던 드레스다. 더 이상 남성복의 점유물이 아닌 샤넬 슈트 출시. 슈트의 원단을 주로 남성 재킷 원단으로 사용하던 트위드로 샤넬이 처음 여성복 원단으로 선택하였다. 폭신하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뛰어난 트위드에 여러 색조를 입혀 새로운 여성성을 나타내는 원단으로 재탄생시켰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샤넬의 철학으로 재킷을 뻣뻣하게 만드는 어깨 패드와 심, 가슴 부분 다트 제거하고 재킷 앞주머니, 모양 유지를 위한 테두리에 닿은 줄, 단축구멍 없는 샤넬 로고 모양 단추로 캐주얼한 우아함을 만들었다. 재킷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으나 샤넬은 이전에 없던 여성용 재킷을 만들어 재킷에 대한 인식을 단번에 바꿨다. 최초의 끈 달린 가방 2.5 퀼팅 숄더백. 1955년 2월 출시 날짜를 따서 이름 붙인 2.5 퀼팅 숄더백은 샤넬이 평소 가방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지겨워서 군인들의 필수품이었던 스트랩 파우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쇠사슬처럼 꼬아진 금색 체인 스트랩을 어깨에 매도록 달아 여성들이 외출할 때 핸드백으로부터 양손을 해방할 수 있었으며 활동의 제약도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실용성을 중요시한 샤넬은 가방 안에 주머니와 지퍼 장식을 달아 소지품을 찾기 쉽게 디자인하여 현재에도 많은 여성에게 사랑받는 핸드백이 되었다. 1971년 1월 10일 87세 별세. 37년간 거주했던 파리 리츠 호텔에서 별세했다. 샤넬이 돌아가던 그날, 그녀는 침대에 누워 과거를 떠올렸다. 그토록 많은 사랑과 배신, 성공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남긴 샤넬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녀의 유명한 말처럼 샤넬이 남긴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이다. 가브리엘 샤넬, 이 이름은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시대를 뒤흔든 혁명가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긴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것일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